박영선 후보의 초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명 뺀 점퍼를 입은 박. 그리고요, 뭐 20대 청년들 연설 앞세운 오. 근데 이 앞부분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점퍼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박영선 후보가 파란색 계열의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색은 요 뒤에 보면 뒤에 어떤 분 계시죠? 이렇게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당명이 적혀 있고요. 뭐 박영선 후보 이렇게 뭐 적혀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입은 이 점퍼는요. 약간 색깔이 다르죠. 하늘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명이 안 적혀 있어요. 이 점퍼에. 그냥 1번, 기호 1번, 그다음에 이름만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달라진 유세 풍경인데요. 보면 박영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언급을 줄이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도 단호한 비판을 해놓고 있다. 뭔가 좀 바뀐 거예요, 지금. 자, 그럼요. 먼저 박영선 후보 관련된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 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앞서서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은 어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그제.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점퍼가 색깔이 다르고요. 약간 점퍼에 쓰여 있는 모형도 다릅니다. 그제 모습은요. 당명이 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 후보, 기호, 이름 다 있는데 어제부터는요. 그냥 1번 박영선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당 이름을 좀 내세우지 않은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당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안 보인다. 유세장에서 사진이 사라졌다.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 이 현수막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 광진사랑 1번 고민정 돼 있는데 여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현수막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한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요, 그냥 박영선 후보 자체만 강조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당 지도부 후보도 뭔가 좀 선긋기. 이 선긋기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른바 이제 문재인 마케팅인데요. 이게 좀 뭔가 달라졌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 지도부들도요. 지금 총선을 지휘하시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요. 정책과 관련해서 좀 과거와는 다른 결의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화나시고 속상하신 거 잘 압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플 만큼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부동산, 망국적인 이 부동산 현상들 이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시원 전 대표, 보시기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금요. 확실히 점퍼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발언들 하시는 거 보면 다릅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언론의 분석 기사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이제 이런 분석을 일단 곁들여져 있어요. 이런 분석들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예를 들어 김상조 정책실장의 문제가 생겼던 어제 방송에서 해설을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저도 의도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의 개인적인 이런 참담한 잘못이 대통령이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느냐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문제, LH 투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의도적으로 실제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이르는 걸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거예요? 깊은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점퍼가 달라졌다. 예. 그런데 상상해 보시오. 오세훈 후보의 점퍼를 보면 예. 흰색에 빨간 기호만 넣는 점퍼를 자주 입습니다. 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이게 큰 선거다 보니까 여러 막 지원자들, 지지자들하고 똑같은 색깔의 점퍼를 입고 있다 보면 예. 후보가 보이질 않아요. 아,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네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일 때 보면 예. 좀 다른 색깔의 옷, 좀 드러나는 옷 이걸 오. 입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지 뭐 그런 어떤 일부러 대통령- 당명을 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당명을 뺀다고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알 그렇죠. 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무리 속에 섞여 있는데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딱 후보를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일이고 오세훈 후보 그런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흰색으로 딱 드러나게 하는. 잘 보인다. 네, 잘 보이더라고요. 앞선 기사 다시 좀 보실까요? 사진이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여기 박영선 후보가 등장한 사진이요. 와, 그러네요. 다른 분들은 짙은 파란색인데 여기 뭐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이니까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건 그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이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듣더니 빙글에 웃으시는 걸로 봐서는 네. 다른 해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물론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오. 근데 지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정에 대한 심판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판단 기준으로 돼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여당 후보였다면은 아니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를 끝까지 해서 뭐 이 잘됐던 정책들을 가지고 예. 얘기를 해야 되고 일자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게 중심이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선거 프레임을 잘못 잡으신 것 같고요. 앞서서도 그러는데 또 다른 조언을 또 해주시네요. 지금 뭔가 전략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지금. 그리고요, 요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예. 이겁니다. 지금 10연패를 했잖아요. 야당이 뭐 이런저런 10연패입니까? 예,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선거를 잘해서 10연패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10연패를 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선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진짜 박영선 후보가 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차진하는 거 보면은 아 야당 보수 진영은 뭉치고 한 방향으로 갈 때 힘이 나오는구나. 이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요번에 진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뭐 기회가 온 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보수 진영에서 꼭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전 여야 후보들 뭐 뭉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뭉치는 거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전투표의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있었던 선거를 보면요. 사전투표에서는 지금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한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사전투표에서 여당 지지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거에 보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2030 지지율이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그러자 야당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투표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전투표를 강조합니다.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전투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청년층 참여율 높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얘기가 며칠 전부터 기사에 계속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의 부실관리와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연락하고 하셔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굳이 강조하면서
많이 나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아주 일부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거 총선 때 상황을 말씀하는 총선이나 거네요. 뭐 이런 때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뭐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기존에는 사전 투표가 청년층 참여율이 높은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청년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일부 지지층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지층들에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CCTV 설치라든가 선관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2030 세대 지지율이 특히 이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 보면 2030 지지율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 민주당하고 비교해서도 이렇게 열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가 이번엔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선거 당일이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일하고 선거일 모두 다 일을 하게 되면 예. 그 고용주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투표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도 널리 알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 투표가 더 편리한 분들은 또 많고 청년층한테도 편리하니까 이제 사전 투표도 열심히 해달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노 투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투표가. 그러니까 지지층,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도 예.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그 분노 투표가 있고 그 분노 투표를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 사전 투표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번 재보궐선거 상황을 보니까요.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강조하고 있어요. 각자 사전 투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0, 30대, 그리고 특히 30대가 정권의 현 정권에 되게 그 기반이 되는 지지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기대감에 반영해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0대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할 경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의 전제는 2030 세대가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 이게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뭐 2030 세대를 만나보면 실제로 예. 예전에는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지방 선거는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되게 좀 나를 좀 갈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굉장히 같아요. 높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정권의 심판인지 아니면 정권에 관련돼서 힘을 보태기 위한 건지는 뭐 좀 차이가 모르죠, 좀 지금 있지만 모릅니다. 예.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20, 30대 그 참여율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그런데 그 개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여야가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 4월 7일 투표율이 평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40대의 지지율이 아직도 견고하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롭게 20, 30대 청년층이 우리를 더 지지하는 것 같아.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 두 계층이 평일날 직장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주말에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표율도 높이고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선거 평일 이유도 있습니다. 네. 기대가 다 많은데 당일날 나옵니다. 과연 사전투표에서 어떤 지지세가 있었던 건지 볼 수 있어요. 예, 최영호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 딱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남았는데 향후 일주일은 조선 500년사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나온 이런 뭐 이 지지율 이런 것도 예. 저는 51대 49로 좁혀질 것 같아요. 등등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뭐 진검승부는 오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전투표, 이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는요, 31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진행된 것만 공표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이제 선거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그렇게 제한을 좀 해두었습니다.